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만든 목적은 calculator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이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 객체를 아규먼트로 전달하기 위함. 그럼 이 자리에서 함수를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뭐 def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고 return 뭐 이런 함수를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함수가 이름이 있는 거죠.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이름이 있는 함수를 이 자리에다 직접 쓸 수는 없어요. 이름이 없는 함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름이 없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파이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익명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익명함수. 람다 표현식 죄송합니다. 람다 표현식. 그래서 파이썬에서 람다 표현식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같은 파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표현식. 네, 섹션 제목 밑에다가 텍스트 셀 하나를 더 만들게요. 람다 표현식을 만드시는 방법은요. 파이썬에서 람다 표현식을 만드시는 방법은 람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람다, 죄송합니다. B는 무음이에요. B는 무음. 람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들을 선언을 해요. 파라미터들을 필요한 개수만큼 선언을 하고요. 선언을 하고 그다음 콜론을 사용합니다. 콜론을 쓰고요. 콜론 다음에 어떤 표현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식을 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식을 쓴다는 얘기는 식이라고 하는 거는 값 하나. 그러니까 연산이 끝나고 나서 값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을 익스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프린트 하겠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리턴 값을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리턴 값이 만들어질 수 있는 표현식을 써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름이 없는 함수예요. 파이썬에서 이름이 없는 함수를 람다 표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익명함수, anonymous function. 람다 표현식을 언제 사용을 하느냐? 함수 이름 없이 어떤 다른 함수의 이름 없이 함수의 파라미터 선언과 반환 값 또는 반환하는 값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이거를 람다 표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람다 표현식을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사용한다? 람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한다. x라고 하고요. x 더하기 1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완벽 하나의 람다 표현식이 되는 거예요. 함수인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요. x를 전달하면 x 더하기 2를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함수예요.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x를 아규먼트로 주면 x 더하기 2를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함수예요.
근데 이거는 함수를 만든 거죠. 함수를 만들었으면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호출할 수 있어요? 얘는 뭐라고 돼 있죠? 펑션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펑션을 만들기는 했는데 이 펑션을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함수를 호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얘를 변수에 저장할 수밖에 없어요. 함수라고 하는 함수 객체를 이름이 없는 함수 객체를 변수에다가 저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함수의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드디어. 여기에는 출력 콘솔 창이 안 생기죠. 출력 콘솔 창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 객체를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하겠다. 하나의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화면에 무엇인가를 출력해라라고 하는 문장이 없기 때문에 콘솔 창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함수처럼 보이죠? 그쵸? 괄호가 있잖아요. 괄호. 얘가 함수 객체가 되는 거고 얘 x 자리에 값을 주면 얘가 2를 넘겨주면 1 더하기 2를 리턴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함수 호출이 되는 거예요. 람다 표현식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람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파라미터가 몇 개 필요하냐 선언하고 그 다음에 리턴 값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람다 표현식을 만드는 거는 아주 복잡한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규먼트 몇 개를 전달하면 그 아규먼트 몇 개를 가지고서 값 하나를 리턴하는 어떤 계산을 통해서 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간단한 함수를 만들 때 람다 표현식을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거쳐서 수백 줄의 라인을 거쳐서 수행을 한 다음에 결과값이 만들어지는 그런 함수를 람다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얘 이름 만들면 함수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테스트 이렇게 만들고 x를 주면 return x 이런 함수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함수는 람다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한 함수를 람다로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한두 줄로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수가 한번 호출되고 끝나버릴 함수, 이름이 별로 필요가 없는 함수인 경우에 람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람다 표현식은 사실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람다를 만들고 람다를 지역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그 변수 이름으로 호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람다를 어느 위치에 위쪽에서 보시면 어떤 다른 함수를 호출할 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간단한 함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함수가 어떤 다른 함수의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 아규먼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이름이 그닥 중요하지 않을 때 어차피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그거를 호출하기 위한 용도인 것뿐인데 한 번 사용되고 말아버린 한 번 사용되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함수일 때 그럴 때 이런 위치에다가 람다 표현식을 쓰자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람다 표현식을 연습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아규먼트 x와 y를 전달을 받아서 받아서 x 더하기 y라고 할까요? x 더하기 y를 리턴하는 함수를 람다 표현식으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x를 전달받아서
x를 전달받아서 x 플러스 2를 리턴하겠다.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럼 x 플러스 y를 x와 y를 전달받아서 x 플러스 y를 리턴하겠다. 금방 만들 수 있겠죠. 람다 표현식. 같이 해볼까요? 람다라고 하는 거를 주는 거고요. 파라미터 몇 개 있는, 파라미터가 2개 있는 걸로. 파라미터 2개. 리턴 값은 x 더하기 y. 이게 람다 표현식인 거예요. 함수인 거예요, 함수. 이름은 없어요. 함수인데 이름은 없어요. 파라미터는 2개예요. 리턴하는 값은 x 더하기 y를 리턴해요.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여기서도요. 마찬가지로 얘는 함수인데 파라미터를 2개를 갖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를 리턴하는 함수인데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떻게 호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리턴 값은 뭐가 돼요? 리턴 값은 3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1이 여기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계산이 되는 겁니까? x 더하기 1이 계산이 돼요. 그게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값이 2인 거고요. 리턴 값이 2인 거예요. 아래쪽에서는요? 아래쪽에서는 플러스가 뭐예요? 플러스가 위쪽에 있는 람다 표현식이잖아요. 1이 x에 2는 y에. 그죠? 그러면 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x 더하기 y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x 더하기 y가 이 자리에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값이 얼마? 1 더하기 2니까 3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람다 어렵지 않죠? 람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람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게 람다의 목적은 아니다. 원래 람다를 만드는 목적은, 람다 표현식을 만드는 목적은 어떤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하기 위해서. 람다 표현식의 주된 목적은 어떤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함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 자, 위쪽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함수가 있어요. 아까 calculator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었죠. calculator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얘는 3개의 아규먼트를 넘겨야 돼. x, y, fn을 넘겨야 돼요. x와 y는 숫자고요. fn은 숫자 2개를 아규먼트로 전달받아서 숫자를 리턴해주는 함수이기만 하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다가 1, 2라고 하고요. 이 자리에서 람다를 직접 쓰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숫자 2개를 전달받는다. 이게 파라미터죠. 숫자 2개를 전달을 받는다. 그리고 x 빼기 y를, 이거는 뭐예요? x 빼기 y를 리턴하겠다죠. 결과가 뭐가 될까요? 캘큘레이터가 리턴해주는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펑션 등록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이벤트 핸들러 등록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이 자리에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가 언제 호출돼요? 나중에 호출돼요. 나중에. 캘큘레이터를 호출하면 1이 x로 들어가고요. 2가 y로 들어가서 무엇이 리턴된다? x 빼기 y가 이 자리에 리턴된다. 라고 하는 그런 함수인 거예요. 그럼 곱하기도 할 수 있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할 수 있죠. 캘큘레이터 이번에 뭐 2 곱하기 3
곱하기를 하기 위해서 펑션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람다 x와 y를 아규먼트로 전달하면 x 곱하기 y를 리턴하는 함수. 이렇게. 그러면 결과는 뭐 캘큘레이터가 리턴해주는 값은요? 캘큘레이터가 리턴해주는 값은 6이에요. 첫 번째 아규먼트 2가 람다 표현식의 x에 전달이 되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 3이 람다 표현식 y에 전달이 돼요. 람다 표현식은 무엇을 리턴하냐 하면 x 곱하기 y를 리턴한다. 2 곱하기 3을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캘큘레이터가 리턴해주는 값이에요. 그래서 2와 3의 곱하기 결과를 리턴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죠. 네, 되셨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려우세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어려워요? 어려우면 연습 한번 해보죠. 캘큘레이터 함수에 캘큘레이터 함수에 x가 y보다 큰지 아닌지를 리턴하는 람다 표현식을 람다를 전달해 보죠. 그러니까 x가 y보다 크면 true를 리턴하는 거고요. x가 y보다 크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람다로 만들어서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해볼까요? 캘큘레이터 숫자 1하고 2를 넘겨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크지 않죠? 리턴 결과가 뭐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false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람다를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x와 y가 있을 때 x가 y보다 큰가요? 를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렵지 않죠? 자, 이거는 비교 연산자잖아요. 여기는. 이건 비교 연산자예요. 비교 연산자는 이 결과가 x가 y보다 크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값에 따라서 여기에 전달되는 값에 따라서 true가 리턴될 수도 있고 false가 리턴될 수 있는 게 이 표현식이에요. 이런 거를 표현식 ex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expression. 네. 그러면 이 결과는 false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반대로 캘큘레이터를 호출하는데 이 1 람다는 똑같이 줄게요. x와 y가 있는데 x가 y보다 큰가요? 이거는 true.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기한테 숫자를 주는 거예요. 순서대로 1하고 2.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주는 거예요. 크면 true 아니면 false. 그러면 계산기가 리턴을 해줘요. 아, 앞에 있는 숫자가 크지 않아요. false라고 리턴을 해줘요. 똑같은 계산기한테 첫 번째 숫자는 2, 두 번째 숫자는 1이라고 줘요. 계산 방식은 똑같아요. 첫 번째 숫자가 두 번째 숫자보다 큰지
리턴을 해요. 크니까 true를 리턴을 하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람다 계속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calculator에게 calculator 함수에 xy 중에서 큰 수를 리턴하는 람다를 전달해요. 만약에 두 개의 숫자가 같으면 어떤 숫자를 리턴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은 혹은 큰 숫자를 리턴하면 돼요. 두 개의 숫자가 있으면 더 큰 숫자를 리턴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개가 같다 그러면 그냥 그 숫자밖에 리턴할 게 없으니까 그 숫자를 리턴하시면 돼요. 숫자 두 개 중에서 최대값 찾는 함수 있었죠. 파이썬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있어요. max라고, 그죠? 그거 이용하셔도 돼요. 두 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calculator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숫자를 두 개를 전달하면 돼요. 뭐 1, 2. 자, 그럼 우리가 결과는 뭐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남겼을 때 2를 리턴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두 개의 숫자 중에서 더 큰 수를 리턴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람다 x하고 y가 있겠죠. 무엇을 리턴하면 된다? x와 y 중에서 큰 값을 리턴하면 된다. 인 거예요. 해볼까요? 맥스가 그걸 찾아주죠. 2라고 리턴. 이 함수가 동작하는 방식은 캘큘레이터가 동작하는 방식은 첫 번째 값을 람다의 첫 번째 변수에 넣어줘요. 두 번째 값을 람다의 두 번째 파라미터에 넣어줘요. 그리고 얘는 리턴을 해주는데 무엇을 리턴해 주냐면 1과 2 중에서 더 큰 값을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리턴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캘큘레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모르더라도 캘큘레이터를 사용할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기능에 따라서 더하기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 더하기를 해주는 람다를 만들어서 전달하면 되고, 곱하기를 하면 곱하기를 해주는 람다를 만들어서 전달해 주면 되고, 지금처럼 더 큰 숫자를 찾아라 그러면 큰 숫자를 찾는 람다를 만들어서 넘겨주면 캘큘레이터가 그런 계산을 대신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제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똑같은 기능을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if, else 표현식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리스트 컴프리헨션 할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값 2를 선택할 거냐, 첫 번째 값을 선택할 거냐, 두 번째 값을 선택할 거냐. 만약에 만약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값 2를, 그렇지 않으면 값 2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식.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값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뒤에 있는 값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게 표현식이죠. 그래서 이 식을 평가를 끝내면 값이 딱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값 1번이나 혹은 값 2번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이용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calculator 1, 2 람다를 만드시는데 람다를 x, y가 파라미터고 x를 선택하면 돼요. 언제 x가 y보다 크면. 그렇지 않으면 y를 선택하면 돼요. 이게 if else 표현식이죠. 첫 번째 값을 선택하겠다. x를 선택하겠다. 만약에 조건을 만족하면. 만약에 x가 y보다 크면.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값을 선택하겠다. 두 번째 값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이 람다는 x를 리턴하거나 또는 y를 리턴하는 x나 y 둘 중에 하나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만들어진 람다는 x를 리턴하거나 또는 y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언제 x를 리턴하냐 하면 x가 y보다 크면 x를 리턴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y를 리턴해요. 리턴값 똑같겠죠. 2를 리턴하죠. 2를. 자, 요것도 동작하는 방식을 보면 1은 x란 말이에요. 그리고 2는 y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검사를 하는 게 1이 2보다 크냐를 검사를 하죠.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무엇을 리턴할까요? 2를 리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입니다. 이게 람다 표현식이에요. 여기까지를 람다 표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식. 자, 람다 표현식의 가장 대표적인 응용 두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람다 표현식이 파이썬에서 람다 표현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이 있어요. 함수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필터링 그리고 매핑이에요. 필터링과 매핑을 할 때 람다 표현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성별로 어떤 그 값들을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남성인 경우 남성 데이터들만 모아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여성 데이터들만 모아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래서 성별로 어떤 데이터의 차이가 있느냐 성별로 어떤 선호도의 차이가 있느냐 뭐 성별로 급여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그 데이터를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면 그게 필터링이죠.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테이블이 있는데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은 우리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레코드들이 가로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컬럼들이 열로 들어가 있는 게 데이터죠. 테이블이죠. 테이블. 데이터 분석할 때는 테이블을 보통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테이블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여러 개의 컬럼들 중에서 뭐 어떤 컬럼은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그 연속된 번호들을 가질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그 컬럼은 뭐 남성, 여성, 남성 이런 식으로 성별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컬럼의 값이 어떤 값을 만족하는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남성인 것만 선택하거나 성별의 컬럼의 값이 여성인 것만 선택하거나 이런 것을 필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예를 들면 남성들만 선택을 해서 뭐 선호도를 조사한다거나 여성들만 선택을 해서 선호도를 조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만 선택하겠다. 이게 필터링이에요. 이게 필터링이고요. 매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컬럼의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이런 일을 저희가 그 머신러닝을 할 때 이런 일을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성별 컬럼의 값이 메일이면 1로 바꾸고 성별 컬럼의 값이 피메일이면 뭐 0으로 매핑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보통 하게 돼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냐면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문자열을 가지고서 동작하지 않고요. 모든 데이터들이 숫자 타입인 걸로 가정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알고리즘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들 때 female, male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직접 집어넣는 게 아니라 female에는 숫자 0을 집어넣고 male에는 숫자 2를 집어넣어서 어떤 계산식을 만들어가지고 계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테이블에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이 테이블의 컬럼의 값들을 숫자로 변환해 주는 과정이 필요해져요. 이런 것을 매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터링과 매핑 개념 아시겠죠? 필터링은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만 하는 게 필터링. 매핑은 말 그대로 매핑 시켜주는 거예요. 매핑. 어떤 값 A라고 하는 값은 뭐 A로, B라고 하는 값은 B로 이런 식으로 그 1대1 매핑을 시켜주는 것을 매핑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필터라고 하는 함수와 맵이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필터라고 한번 쳐보세요. 필터. 자, 필터라고 하니까요. 함수가 이미 만들어져 있죠. 설명을 볼까요? 필터는요. 펑션을 주래요. 밑에 있는 설명을 볼게요. 펑션을 주래요. 그 다음에 이터러블을 주래요.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필터라고 하는 함수는 첫 번째 아규먼트로 펑션을 줘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아규먼트로는 반복이 가능한 타입을 주래요. 밑에 이게 사용 방법이에요. 첫 번째 아규먼트로 펑션을 주거나 펑션을 주지 않을 거면 none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반복 가능한 타입. 파이썬에서 반복 가능한 타입은 리스트 같은 거죠. 리스트나 튜플, 딕셔너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넘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쪽에 화살표는 뭐냐면 리턴해준다는 뜻이에요. 이건 리턴을 해준다. 무엇을 리턴해준다? 필터 오브젝트를 리턴해준다 라고 하는 그런 함수예요. 그러니까 필터 함수는 함수와
리스트를 넘겨주면 되는 함수예요. 함수와 리스트를 넘겨주는 함수인데 여기서는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준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함수가 있고요. 이런 함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 맵이라고 하는 거를 볼게요. 네. 자, 이것도 이미 함수가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져 있어요. 사용 방법 볼까요? 맵이라고 하는 함수도요. 똑같아요. 함수를 넘겨주래요. 함수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반복 가능한 타입을 주래요. 자, 여기서는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 여기가 별표가 돼 있죠. 자, 별표가 함수가 선언되었을 때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가 있는 거. 이건 뭘 얘기하죠? variable length. 가변 길이 인수. 가변 길이 인수니까 아규먼트를 하나를 넘겨도 되고 두 개를 넘겨도 되고 세 개를 넘겨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 자체를 넘겨도 되고 리스트가 아니라 리스트가 가져야 될 원소들을 직접 여러 개를 쭉 나열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펑션을 넘겨야 돼요. 펑션을 넘기면 맵이라고 하는 객체를 넘긴대요. 이것도 어떤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거를 넘겨준대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함수는 필터와 맵이라고 하는 함수는 둘 다 필터와 맵이라고 하는 함수는 둘 다 첫 번째 아규먼트가 함수, 두 번째 아규먼트가 리스트인 녀석인 거예요. 리스트인 녀석. 되셨죠? 일단 쉬는 시간이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람다를 필터링이나 매핑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미 파이썬에는 필터와 맵이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사용 방법, 파이썬에서 만들어져 있는 필터와 맵이라고 하는 함수의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우리가 한번 그 함수를 흉내를 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거나 맵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파이썬에 있는 필터라고 하는 함수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